12월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국회의원들은 허겁지겁 국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어요. 계엄령 얘기가 좀 가짜 뉴스야 이 사람아. 제가 그랬어요 우리 비서한테. 근데 진짜더라고요. 듣자마자 거의 뭐 용수철처럼 튀어나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전두환이 했던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광주 항쟁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걸 국회에서 막지 못하면 독재가 오든지 시민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지체 없이 계엄 선포를 통고해야 한다는 법률도 무시한 채 군과 경찰 투입부터 지시했습니다. 목적은 공세가 아니라 질서 유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봉쇄라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손에 손잡고 꽉 틀어막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 그걸 봉쇄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질서 유지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청장에게 직접 6차례 전화를 걸었고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 전면 차단을 지시했습니다.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국회 경비대가 서울경찰청 소속이라 국회가 컨트롤할 수 없다며 국회 뒤쪽으로 돌면 담을 넘을 수 있다. 국회 도서관, 헌정회 쪽은 들어갈 수 있다는 정보가 공유됐습니다. 근데 담이 또 높아서 저 혼자 넘을 수 없었고요. 시민들께서 이렇게 다리를 잡고 끌어올려 주셔서 경찰이 에워싸고 제 본회의장 진이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했더니 비켜준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뿌리치고 그냥 열심히 뛰기 시작했고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도 도서관 뒤쪽으로는 출입이 가능하다. 담 넘어서라도 와달라. 경찰들 있어서 담도 못 넘어간다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목적은 표결 저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원이다, 의원이다. 글자를 꼬투리 잡은 변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밀려오는 군인들 앞에서 본청 안에 있던 국회와 정당 관계자들은 집기들을 쌓아 올리고 소화기를 뿌리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이제 그 창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들어왔죠. 2층에 있던 사람들 같이 해가지고 국회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그 2층으로 오는 길목들을 하나하나 바리케이트를 쳐서 막았습니다. 군인들에게 본회의장을 강탈당한 순간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는 더 이상 상실되는 거다, 잃어버리는 거다, 뺏기는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기가 뚫리면 여기서 의사봉을 땅땅땅 두들길 때까지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여기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국회에 투입된 최정예 특수부대인 특수전 사령부 직할 707 특수임무 단원들은 총과 함께 케이블 타이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네, 목적입니다. 제가 사람 이것이 바로 707 특임대가 갖고 있는 코브라 케이블 타임. 자, 이걸로 당기면은 이렇게 손이 조여집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수갑입니다. 그날 밤 11시 53분 국회 본청 앞. 국회 출입증을 목에 걸고 뛰어가던 기자가 707 특임단 소속 계엄군과 맞닥뜨렸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하려 하자 서너 명의 계엄군이 기자를 둘러싸고 제압을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무언가를 꺼내 기자의 양손을 묶으려 했습니다. 바로 케이블 타이였습니다.
벽면에 이제 배를 댄 상태로 밀쳐진 다음에 곧바로 이제 상급자 특임 단원이 케이블 타이 가져와라고 명령을 했고, 제가 온 힘으로 저항하다 보니까 케이블 타이를 2번, 3번 이렇게 묶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가 한 번 묶이면은 이제 풀리지 않는 특성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특전사는 국회 단전까지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지하로 해서 통로로 오는데 계엄군하고 맞닥뜨렸어요. 그때 단전,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단전 팀이에요. 저 지하 1층에서 응? 그 전원 박스 내리고 했던 팀들이 한 7, 8, 10명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순간적으로는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국회 밖에는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국제타도 계엄 철폐! 국제타도 계엄 철폐! 무기를 들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국민들한테 장갑차 보내가지고서 국민들하고 지금 전쟁을 선포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군인들이 더 나아가지 않고 주저하는 사이 이윽고 국회에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계엄 해제가 의결될 때까지 시민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국회 주변을 지켰습니다. 국회 방향으로 가는 듯한 장갑차가 보이자 홀로 길을 막아선 시민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 이쪽으로 못 보낸다. 우리가 위험한 게 아니라 총을 든 군경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 이대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니까 이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는 변명.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그런 내란을 보셨습니까? 그러나 몇 시간 만에 계엄의 막을 내리게 만든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가의 실패는 저희가 많이 경험한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14년 5월 군대를 갈 때, 그리고 군대 가기 직전 4월에 세월호가 침몰을 하고 있었고 공권력이 그걸 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공권력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움직여서 우리를 서로를 구해야 했고, 또 커다란 배처럼 그 세월호처럼 커다란 배는 인양할 수 없겠지만 국회에 가서 저희가 몸으로 막을 수는 있잖아요. 붙잡고 늘어질 수는 있으니까 실제. 형법상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고, 국헌문란이란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걸 뜻합니다. 12월 3일 밤 국민들이 직접 목격한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란죄 위반 여부를 정면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현재 결정문을 잘 읽어보시면 내란죄도 성립한다고 거의 판시한 거예요.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그걸 받아들일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나 형사법정은 다 사법기관이잖아요. 같은 사법기관 존중의 의미에서 그걸 존중하죠.